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흔들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며 끝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야간 선물이 0.14% 금요일 장을 마치고 끝났고요. 외국인 선물은 그때 444억 원 매도가 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0.53% 하락 출발 후 천천히 올라오며 0.91% 상승한 양봉 마감되었습니다. 중국 신규 대출과 통화량 발표가 있었는데 6월 신규 가계대출은 2조 2,4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261%가 증가 하며 로이터 예상치인 약 1조 8천억 원 위안을 상회했습니다. 6월 기업 대출은 1조 7,7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233%가 증가했습니다. M2는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M1은 4.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 채권 발행 증가 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상황이 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증가 효과를 일으켜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0.27% 상승했었죠. 다만 위 사유들로 인한 유동성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M1 협의 통화량과 M2 광의 통화량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기업 투자 심리 개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블록딜 콜옵션 거래대금이 209억 발생했는데요.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컸던 그게 전부였죠. 사실 그게 전부였던 7월 만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평년 평균 대비 많은 블록딜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00만 주와 우선주 13만 5천 주를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오늘 밤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지난 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에 푸틴이랑 통화했는데 실망했다. 그래서 14일에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혹은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등 러시아 모스크바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내용입니다. 오늘 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 소식에 의해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중심으로 금융, 보험주들과 지주사들의 급등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으며 SK하이닉스도 내년도 HBM 출하량이 올해에 비해 2배 이상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종합수급입니다. 금융투자의 선물 주도로 시작한 증시는 빠르게 외국인 선물 중심으로 메인 에너지가 넘어갔으며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개인들이 위클리 풋으로 쏠리며 전체적으로는 하되 중간중간 흔들면서 가는 장세였습니다. 초반에 금융투자의 매수세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외국인한테 넘어갔고요. 이제 그 뒤로는 금융투자의 움직임은 그냥 외국인에 의해서 조절될 뿐이었죠. 그러고 나서 위클리 옵션, 개인 풋옵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전 하락 조정에는 나스닥의 하락세가 동반되었는데요. 이때에는 반도체 관세 부과가 우려된다는 외신 보도가 등장하며 시장이 일시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피보나치 50% 되돌림, 자 여기죠. 여기까지 갔다가 50% 되돌림. 정도로 이 정도의 되돌림을 보일 정도로 조정 구간이 뚜렷하게 형성되었지만 위클리 수급은 변하지 않으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반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원웨이 성향은 깨졌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눌렸을 때 상승이 유리한 구조를 수급적으로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단에 지켜야 할 자리들을 깨지 않고 최소한 424포인트 때도 깨지 않았죠. 그러면서 일본 기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종료했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 일봉으로 유지되고 있죠. 깰 자리 계속 안 깨고 거길 넘어간 다음에도 안 깨고 있는 거죠.
8월물은 옵션 8월물은 금요일에 나온 100억대 이상의 개인 콜 매수와 외국인의 콜 매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인데 오히려 더 강화됐죠. 이는 아직 만기가 23거래일이 남아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그럴 수도 있죠. 외국인의 대량 콜 매도는 어디까지나 상승 제한이지 하방 배팅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규모가 계속 커지면 하방이 유리하게 작용은 하겠죠. 자, 시간대별 수급 현황입니다. 이거는 장중에 이 메모장에다 같이 적어둔 거고요. 그걸 한번 쭉 짚어볼게요. 장초반 메인 금융투자, 장초반 메인은 금융투자 선물이었고요. 외국인으로 서서히 전환됐습니다. 이게 되게 빠르게 나왔어요. 아침 9시 20분 전후에 초반에 나왔고요. 외국인은 그러면서 위클리 풋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콜매도도 더 늘리고 있었고요. 상방 제한이나 만기, 콜매도는 월물입니다. 이거는 위클리고. 그러면서 상방 제한이나 만기 시간은 상방 제한을 걸고 있으나 만기 시간까지는 24거래일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죠. 금요일 외국인 콜매도 127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9시 21분에는 432.5 중심으로 위클리 그 위로 위클리 콜을 개인들이 매수했고요. 아래로는 위클리 풋을 개인들이 매수했었습니다. 9시 36분에는 개인들이 위클리 풋을 23억까지 매수했는데 장중에 30억이 넘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위에서 시간 끌면서 녹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 10시 15분에는 자, 요게 이제 9시 21분과 자, 여기 9시 21분과 9시 36분 때 그래서 위에서 시간 끌면서 이렇게 시간 끌면서 녹이기를 시도하고 있고요. 10시 15분 자 올라갈 때죠. 여기서 개인 위클리 풋이 29억까지 이때 30억이 넘어갔었는데 위에서 시간 끌면서 녹이기를 또 시도하고 있고 위클리 콜 개인 매수는 430부터 위로 아래로는 432.5부터 위클리 풋을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점 찍고 내려오는 11시 3분에는 개인들이 위클리 콜 430에서 432.5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위클리 콜 베팅 메인은 430이었습니다. 개인 위클리 풋 430에서 425까지 매수했고요. 풋 메인 구간은 서로 다 비슷했고요. 그래서 최적 포인트가 처음에는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429.5에서 432 개인들의 손실을 가장 많이 키우는 최적 포인트였고요. 12시 7분에는 개인 위클리 콜 430을 중심으로 425에서 432.5로 매수 구간이 확대됐었고요. 개인 위클리 풋은 430과 425 사이에서 432.5에서 425 사이로 매수 구간이 좀 확대돼서 바뀌었다. 그러면서 430 부근으로 개인들의 손실이 가장 커지는 최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시간 방송과 그다음에 텔레그램 파생반에다 전달 드리면서 이제 시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장 마치고 또 보시면 외국인들의 콜 매도와 금융투자의 콜 매수 현저히 늘었죠. 그다음에 풋옵션도 외국인들이 매도와 금융투자의 풋 매수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옵션 블록딜 거래가 또 나왔는데요. 야간 선물이 유렉스에서 6월 초에 유렉스에서 KRX로 거래되면서 수급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되자, 즉 유렉스 때는 야간에 뭘 하는지 외국인들이 뭘 사고 파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 그 수급이 지금 공개되고 있죠. 현재 7월 14일 저녁 9시 20분을 지나는 이때도 야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574억이나 지금 매도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콜 매도가 7억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이제 유렉스 때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원치 않는 포지션 공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지금 블록딜을 통해서 수급을 숨기려 한다면 앞으로도 블록딜 옵션 거래가 평년 평균보다 계속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자, 콜옵션 블록딜이 발생한 것을 오늘 좀 체크해 봤는데요. 8월물보다는 9월물 이후에 옵션에서 블록딜이 거래가 됐습니다. 9월물에는 430 콜옵션, 435 콜옵션, 440 콜옵션, 450 콜옵션, 10월물로는 435 콜옵션, 465 콜옵션, 12월물로는 470 콜옵션, 395 콜옵션 등이 지금 블록딜로 거래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풋옵션은 9월물에서는 435 풋옵션, 410 풋옵션, 405 풋옵션, 그리고 12월물로는 400 풋옵션, 370 풋옵션, 360 풋옵션 등이 거래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후 수급이 잡힌 것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7월물 만기 이후에 블록딜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은 양매도 성향, 금융투자는 양매수 성향이 강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7월물까지 5월, 6월, 7월 특히 7월물과 사뭇 좀 다른 수급 구조인데요. 어쨌든 현재는 이제 8월물 본격 이틀 차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수급을 살피면서 파악을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입니다. 항상 실시간 라이브 방송의 끝자락 장이 마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에 하지 못한 매매일지 2건과 그 다음에 오늘 올려주신 분들 거를 체크하면서 복귀하고 또 코멘트 드리고 하는 공부 시간을 오후 5시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이 좀 늦게 끝난 편이고요. 그때 점검하는 것들은 이제 매매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드린 거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여기 2번에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9시 1분 정도에, 여기, 일단 저항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프리장 때도 있었는데, 여기 초반에 일단 요거 생략하고 넘어갔고요. 자, 여기서, 여기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9시 1분이 자 여기 보시면 프리장 넘어가서 여기 9시에서 9시 1분이 사실 둘 다 해당이 돼요. 자, 본장 시작하면서 여기 돌파잖아요. 자, 돌파인데 처음에 돌파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합쳐서 넣었는데 돌파와 동시에 저항대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고 다시 재돌파, 여기 돌파할 때 여기 자, 요 자리가 또 데이터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막히는 자리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길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돌파 자리가 이제 9시 16분인데 자 여기는 파생반에 올려드린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9시 55분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9시 55분은 자 쭉 넘어가서 여기네요. 9시 55분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락하다가 지지받은 자리 여기는 뭐예요? 아까 파생반의 저항대 자 제가 여기 위에 올려놨는데 1차 저항 파생반애들 8시 41분경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중요 자리들 중에서 이제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들 옵션의 가격 계산과 매물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모두 통해서 얻어낸 숫자인데요. 오늘은 1차 저항이 430.5라고 올려드렸으나 실제로는 430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더 좋았습니다. 이것도 430 근접해서 430.5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돌파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430이나 430 초반이 조금 더 유효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410포인트 위에서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전보다 오차가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2차 저항은 432에서 432.4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10시 14분에 고점이 요거에서 0.2 더 간 432.6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숏 포지션을 공략하신 분도 계시고 또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 공략해가지고 여기서 청산하신 분도 계셨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서 타점이 하나 나왔고 쭉 끌고 가서 여기 10시 14분에 14분에서 16분에 저항대에서 타점이 나왔겠죠. 2차 저항 부근이니까. 그 다음에 10시 45분 자 10시 45분경 자 쭉 자 여기죠. 10시 45분에 이거 제가 요거 딱 음봉 뜨자마자 이게 뭐지? 이거 외국인이 매도한 것 같은데 하면서 파생반 텔레그램 등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이거 외국인이 한 번에 192계약을 하나 던지면서 동시에 매도가 주도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구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미 어느 정도 2차 저항에서 좀 진행된 시점이었는데 확인사살하고 매도를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10시 45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시 47분 11시 47분은 자, 뭐 요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막혔던 이게 1차 저항 자리죠. 그러니까 1차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지지받은 자리가 이탈하면 다시 저항대로 해서 밑에 여기다 써놨지만 자 보시면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고요.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리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쉬운 거고요. 특히 돈을 많이 썼던 자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 겹치는 자리,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그다음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오늘 이제 구름대까지 포함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시 47분 했고요. 12시 11분 보면은 자, 여기서
12시 11분은 자, 여기네요. 여기 돌파. 여기 빗각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빗각을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에 12시 20분 그 다음 자리. 그다음에 12시 35에서 36분은 여기 돌파하는 자리. 자, 요렇게 쌍바닥 찍고 돌파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요 타점은 항상 장 마치고 한 번씩은 꼭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정규 학원 같이 운영되는 정규 교육반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9시 5분부터 11시 10분 정도까지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서 이게 곧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는 시장의 추이죠. 시장의 수급 변화. 이게 실시간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 9시 5분에는 제가 적어드린 게 이제 미국 물가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 양매수화가 되면 진폭이 적당히 잡히고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침에는 일단 수급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혼조세로 보자. 당일 최저와 최고의 차이인 진폭은 5에서 6포인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6포인트대가 나왔고요. 후반에는 7포인트가 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진폭이. 적은 진폭은 아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6분에는 이제 볼벤 상단과 1차 저항을 체크하는 거 거기 지나갔었죠. 금융투자가 아침 9시 12분 기준으로 시장의 메인 역할을 오랜만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드렸고 그런 금융투자의 매수세에 주목을 해야겠죠. 매수와 매도에.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반대로 풋옵션 매수는 해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죠. 시장 상승, 선물 매수와 반대쪽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급 체크 쭉쭉 넘어가서 9시 20분에 벌써 진폭은 5.3까지 확대됐고요.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를 주도했고 개인 위클리 콜옵션은 432.5부터 위로 매수했고요. 위클리 풋은 432.5부터 아래로 쭉 매수하면서 오늘 432.5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코스피 200은 만기일에 432.5 부근인 432.49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점검했죠. 아침에 9시 27분 기준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에서 콜 옵션 매수 중심으로 상승 배팅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약간의 풋 옵션에 쏠린 양매수를 보이고 있었죠. 이미 아침부터 풋옵션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더 유리하구나로 시작했던 겁니다. 금융투자는 그걸 다 책임지는 양매도 성향을 보였고요. 개인 위클리 콜옵션 매도는 427.5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많이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본 거고요. 금융투자 선물이 주춤했는데 이때 9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 쪽으로 이제 선물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메인 에너지가 금투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언급드렸고요. 수급 확인했고 현재 진폭 9시 34분 기준 현재 진폭이 5.7이고 원웨이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오늘 위클리 옵션 추정 진폭은 5에서 6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최소 조건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넘어갈 수 있음을 아침에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최소 그 정도 기본은 나온다라는 거고요. 9시 36분에는 개인 위클리 풋이 23억까지 매수를 늘리고서 위에서 시간을 끌면서 녹이기 시도했던 거 아까 봤죠. 그 다음에 9시 41분에는 선물, 월물 옵션, 위클리 콜 풋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전환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위클리 옵션 개인 풋 매수 집중과 외국인 위클리 풋 매도에 의해 눌리면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눌렸을 때 올리는 힘이 작용된다. 눌렸을 때 올리는 힘이 작용된다. 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수급 변화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매도로 전환된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수급 변화는 없었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흘러갔었죠. 그래서 방어세에 가담하는 것은 외국인 선물 매수와 기존 금투 매수가 적당량을 유지하면서 이제 갔다. 그래서 자, 요거 아마 매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여기 9시 54분에 현재 진폭 5.85 정상치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시 2분에 이게 한 팀장님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언급드리는데 이제 한 팀장님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네이버 카페에 오늘의 당일에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관심주들 단기 공략 가능한 종목들을 3개 정도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한 팀장님 종목 구간 보니까 전승했었더라고요. 올려주신 거 모두 다 그 구간 내에서 충분히 단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걸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월목은 전체 공개 카페에 올라옵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보시면 거기 이제 한 팀장님께서 올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화수 금은 정회원 공개로서 주식반 분들과 파생반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좀 올려주셨는데 한동안 좀 잘 안 올려주시다가 이제 다시 올려주시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만큼 더 파생의 선물 옵션에 더 수급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성향의 종목들을 좀 점검해드리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을 정리를 했고요. 10시 12분 기준으로 외국인은 또 상방 포지션, 그리고 개인은 이렇게 양매수지만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그걸 다 책임지는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0시 15분에 체크했던 거는 이제 개인들이 위클리 풋 29억까지 매수했던 거, 요거는 아까 전에 읽어드린 거니까 생략하고요. 계속 한쪽으로만 진행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이 유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중 수급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눌리면 상승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매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전에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10시 31분에 자 그림 있다가 이렇게 좀 내려갈 때 자 보시면 여기죠. 자, 요 위치입니다. 자, 요 위치 정도에서 체크를 해드린 거죠. 자, 여기 정도에서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자, 내려가는데 이제 뭉친 자리를 보자. 여기 정도 요렇게 보자 말씀을 드린 거죠.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 레드라인 아래쪽까지, 그 다음에 블루라인에서 요 정도 구간을 설정을 해드렸죠. 근데 지금 지수가 딱 여기까지만 내려갔어요. 전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뭉친 자리 체크하고 현재 눌림롱 우세. 눌림롱이 뭐예요? 눌렸을 때 롱, 이게 우세한 수급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요 자리는 모두 중첩되는 구간이니까 자, 저기까지 내리는 거 보고, 그럼 숏은 저기까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롱을 전환할 수 있고, 이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을 다시 점검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수급을 분석해가지고 오늘의 흐름을 이제 추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트레이딩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확률적으로는 접근을 해야 되죠.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수급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완급 조절의 시간이 10시 34분에 나오고 있고요. 위클리는 강세 시장,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월물 쪽은 상방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세,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던 시간이죠. 살금살금 개인 위클리 콜 계약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양매수화가 되고 있다. 10시 43분에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제 슬슬 고가 시그널이 나오고서 좀 내려갈 수 있겠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점점 양매수화가 된다는 거는 처음에 상방인데 점점 양매수화,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자마자 2분 뒤에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방에 큰 계약을 던져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시 45분 붕이, 방금 분봉은 외국인 매도가 192계약이 한 번에 던진 거래를 포함했다. 외국인 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던졌으니까 좀 더 하락으로 좀 더 진행이 됐죠. 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러면서 전환됐고요. 10시 58분 기준 개인 위클리 콜은 증가되면서 풋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가 되지 않았어요. 풋옵션이 더 줄어들고 콜이 더 늘어나는 형태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위클리 콜 차트를 보시면요. 분명히 개인과 외국인은 자, 위클리 콜 옵션 자, 금액이죠. 자, 여기 크로스가 개인과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 제가 크로스 기준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크로스 기준 어떻게 개인 입장에서 개인이 위클리 콜을 매수한 금액과 그 다음에 풋을 매수한 금액이 교차한 거. 즉 그냥 쉽게 말해서 자, 여기 금액을 보시면요. 지금 위클리 옵션에서 자,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 이렇게 콜 매도와 풋 매수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약수도 마찬가지. 자, 요게 콜이
더 많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차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개인들은 풋옵션이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조금 상승이 유리한 구조가 진행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 3분에도 요거 체크 아까 해드렸던 거고요. 이 종합적으로 430 위클리 콜을 0으로 만들려면 코스피 200은 430 아래로 종가를 형성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콜이 저기 들어왔다가 바뀌었어요. 이제 오후장에 다시 상승하면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적 포인트가 조금 더 잡힌 거, 그 다음에 이게 이따가 더 움직이는 거는 아까 체크했었죠.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항상 현재 기준 체크인 거예요. 근데 오늘 2차 저항 상단에서는 0.2를 더 갔다 해서 매물대가 거의 없는 자리인 점을 이제 참조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저 음봉이 뜨고 나서 밀렸다 해서 파생반 특강 1강에 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공부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전장 내용을 점검했고요. 오후장 내용은 이제 따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오전장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 두어 시간 정도만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봤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로 진행되는 과정 중 수급 체크를 1시 54분과 2시 42분, 3시 2분 동시효과 이렇게 체크했는데, 오늘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 432.5를 살리냐 마냐였는데,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개인들의 우위 매수에서 외국인 우위 매수로 바꿨는데 결국에는 요거를 결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마감했는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432.49로 끝이 났어요. 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금융투자가 매도였지만, 여기 지금 주변부에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났던 주변부에서 그리고 제가 435를 체크하지 않은 것은 435는 거래가 의미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결제 가치가 없다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서 아예 체크를 안 했고요. 여기다 올려두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풋매도 쪽은 외국인 매도 중심이 좀 나왔고, 오전에 비해 수급이 개선되면서 최적 위치가 소폭 올라와 있다도 점검했습니다. 431 정도가 최적이다. 즉 개인들의 손실이 431에서 가장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개인 손실이 최대치가 아닌 적당히 개인들이 손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432.49에서 마감했고요. 따라서 여기 432.5에서 425는 위클리 풋매도가 많은 걸 체크했고, 따라서 개인들은 오늘 이번 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최종 결과 손실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425 콜 등 내각 콜 매수 수익 등이 당일 풋매수 손실을 꽤 상쇄시킨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이 아닌 상태로 갔다. 그리고 외국인은 36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증권사 평균치 추산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24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상승세로 인한 427.5 중심의 콜매도 손실이 많이 잡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9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재개 넷째 날 본주 100만 주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시 50분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체크하고 있죠.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61,500 라인 매물대 라인을 지지하고 안착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1,404억 매도 마감했고요. 장중 2,600억 선까지 매수했으나, 자, 선물 여기죠. 외국인들이 장중 2,600억까지 이렇게 매수했으나 후반부에다 털고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또 매도로 전환된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를 선물을 도구로만 장중에 위클리 옵션 수익을 위해 끌어올렸다가 다시 그 총알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끝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일도 상방이 필요하면 또 끌어올려고 또 빼고,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하겠죠. 물론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평소보다 자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이 1조 3천억 정도 됐고요. 장기 선물 매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516억 매수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6조 4,203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0.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이제 잠시만요. 자,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맞네요. 1380.9, 숫자를 업데이트 안 한 줄 알았네요. 1380.9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741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쨌든 지금 매도도 했지만 이런 추세 구간에서 단타도 같이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여기 추세 지지하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뭐예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 라는 것을 점검했죠. 이거 기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따 채권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장기 빚각 추세를 이제 가까스로 지키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선물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만기니까 마지막에 또 7월물 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채 선물 10년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1조 480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은 차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면서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으로 이제 추경 등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된다면 원화 약세 속에 외국인의 이탈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환율이 올라가죠. 지금은 5월에서 6월 2개월간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33조 원이나 매도하면서 채권 가격 하락에 크게 베팅했고, 이후 7월에도 간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4.16% 상승한 22.56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갭 떠서 출발한 다음에 음봉 마감했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진폭도 커지고 있고요.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미국 CPI 발표를 대기하며 혼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중 함께 실시간 방송을 중심으로 함께 수급 현황을 잘 체크하며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영상에 고정 댓글 메시지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